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장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하버드식 성공 습관을 소개하는 하버드 새벽 4시 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 신입생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강의,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고,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서 하버드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장 우선시되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함께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성공 습관인 자신감과 행동력, 배우려는 자세, 꺾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반성의 태도와 기회를 잡는 방법 등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버드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은 그들이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스펙과 함께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버드에서 배운 성공 습관 덕분이고 그것을 잘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이 8명,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75명이 배출됐습니다. 굳이 그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공 습관을 궁금해합니다. 새벽 4시 반에도 잠들지 않는 곳, 하버드의 성공 습관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오늘은 소중한 삶이다. 눈앞의 1분 1초를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오늘을 소중히 여겨라. 하버드의 학생들은 시간의 가치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인데요. 그렇게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영화 인타임에서와 같이 시간을 다시 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버드의 학생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깝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단 1분 1초의 시간이라도 소중한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걸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시하고 오랫동안 의미 없이 질질 끈다거나 미루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결정한 일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효율적입니다. 이들의 삶은 그 얼마나 밀도 있는 삶일까요? 하버드를 졸업한 억만장자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를 축적했죠. 그는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면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정확하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시작을 하는 대신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포장한 게으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시기를 기다리며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란 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적당한 시기만을 찾는 수동적인 자세로 미루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때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엄청난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시간을 올바로 관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늘 잔혹하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기다려도 멈추지 않으며 우리가 붙잡아도 총총히 사라져버립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위대한 발명가이자 과학자, 정치사상가로 유명한데요.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가진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잠시 후에 벤자민이 일하는 곳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도통 성과가 나지 않고 자신의 형편도 그대로인 게 대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 벤자민에게 조언을 얻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청년이 벤자민의 집에 도착해 활짝 열린 방문 안을 들여다보니 그의 방은 온갖 물건들이 뒤죽박죽 뒤엉켜 엉망이었습니다. 벤자민은 지저분한 방을 둘러보며 1분만 주게 이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다시 방문이 열리자 청년의 눈에는 말끔하게 정리된 방이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레드와인 두 잔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죠. 벤자민은 청년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네며 가볍게 건배를 한 다음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좋네. 청년은 아직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벤자민은 이미 자신에게 답을 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은 벤자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 방을 나갔고 나중에 위대한 발명가가 됐습니다. 벤자민이 청년에게 준 답은 1분 동안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1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바로 그 1분이 모여 하루가 되고 1년이 됩니다. 언제나 1분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삶의 의미와 시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짧은 시간마저도 우리 소중한 인생의 조각이라는 걸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신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둔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언제나 앞선 위치에 설 수 있다. 시간을 아껴 써야지.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시간의 소중함을 외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며 후회를 할 뿐 정말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또 시간을 아끼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간을 다루는 자세의 차이는 그 사람이 거둔 결과나 완수해낸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신이지만 가끔은 성공할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시간을 소중히 하는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시간을 많이 낭비할수록 점점 뒷줄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신의 평가 방법 아닐까요? 성공의 앞줄에 서고 싶다면 반드시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껍데기뿐인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1분 1초까지 소중히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업무와 학습의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심한 뒤에는 곧바로 행동하고 내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알맞은 때는 결코 내일이 아니고 오늘과 지금만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을 알차게 보내고 어제 낭비한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왕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서머 레드스톤은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법학 박사학위까지 수여한 사람으로 그가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을 때 그의 나이가 63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에서 대부호가 돼 인생의 황혼기를 향해 걷던 그는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왕국을 60이 넘어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2001년에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인 아이언맨을 비롯해 큰 흥행을 보였던 트랜스포머를 제작한 파라마운트, 세계적인 뮤직 콘텐츠 방송사인 MTV, CBS 등을 소유해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레드스톤은 자신이 언제나 법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법률을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지에 대해도 이야기했지만 특이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의 흰머리를 보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63세 나이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내게 되셨죠? 그러자 레드스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63이라니요. 저는 이제 20살입니다. 나이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80의 나이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분 1초도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레드스톤은 63이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신이 그를 뒷줄에 세웠을 것이고 60이 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도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63세 레드스톤은 놀랍게도 전속력으로 시간을 따라잡았고 결국 삶의 가치를 실현해냈습니다. 이 사회에는 돈과 권력 등 불평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한 가장 공평한 게 있는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잠재력을 지금이라도 발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만 찾는다면 설령 성공이 코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놓치게 되곤 합니다. 시간에 따라 정해진 우리의 순서를 보면 이미 놓쳐버린 시간이 아쉽겠지만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1분 1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먼저 잘 세우고 정해둔 시간에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끝내다 보면 곧 제한된 시간 동안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도둑맞는 사람, 시간을 최대로 써먹는 사람. 93%의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할 일을 미루면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간은 마치 신출귀몰한 도둑과 같습니다. 빤히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처럼 빠져나가 버리죠. 시간을 붙잡고 싶다면 시간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시간은 우리 눈앞에서 조금씩 사라질 것이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간 시간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도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 놓쳐버린 경험을 교훈 삼아 두 눈을 크게 뜨면 더 많은 도둑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발해 1분 1초를 움켜잡아야 합니다. 시간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삶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삶을 잘 활용해 살아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이뤄내면 좋겠죠. 시간은 꿈을 이루고 쉼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다시 노력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한탄하며 지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은 도둑과 같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 부와 건강, 생명까지도 모조리 가져가 버립니다. 반면에 스스로 시간이라는 도둑을 붙잡아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면 매일같이 엄청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재산이 되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현명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버리면 시간도 나를 버린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간 관리의 고수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신이 내린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보답하듯 그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잘 아끼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장을 시간에 빼앗기는 대신에 심장 박동으로 시간을 계산해라. 이 말을 읽을 때면 언제나 소름이 돋곤 합니다. 시간이 서둘러 흐르는 것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째서 시간은 그렇게 가차없이 흘러가 버리는 걸까요? 엊그제만 해도 내 키가 언제까지나 쑥쑥 자랄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청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보다 더 냉정한 게 또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시간은 나를 떠나고 어제의 기쁨이나 고통 속에 잠겨 있어도 시간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동경하지 않고 오직 오늘을 꽉 붙잡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이 우리 곁에 머무는 동안 시간을 움켜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은 변화와 부침으로 가득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 닿았다면 다른 곳을 향해 움직여야 하고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봤던 길만 걷고 해봤던 일만 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란 보잘것 없어지고 모든 삶은 천편일률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현재가 되면 비워야 합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삶과 배움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끝나고 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비우고 새로운 자세로 또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를 비워버리는 것은 하버드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젠가 베이징 대학을 방문한 당시 하버드 총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몇 년 전 총장이 학교에 수개월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혼자 미국 남부의 어느 시골 마을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총장은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렇게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종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머물던 몇 개월 동안 그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접시도 닦았습니다. 하버드 총장이라는 삶과 완전히 다른 시골에서의 삶은 그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했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흥미있던 일은 그가 마지막으로 해본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4시간 동안 일했을 뿐인데도 식당 주인이 그에게 하루 매상을 정리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자리에 고용된 이유는 접시 닦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총장은 익숙한 기존 생활로 되돌아왔고 몇 달간의 휴가로 인해 자신의 일 역시 전과는 달리 새롭고 흥미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버드 총장이 자신의 원래 생활로 돌아오고 나서입니다. 그는 돌아오고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그의 일상 속에 쌓인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버린 듯이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일상이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는 반드시 마음속의 쓰레기는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과거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 생존 자체가 과제가 돼 매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늘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어떤 인생의 단계를 올라가는 지점이 될 때마다 알 수 없는 끈질긴 압박과 잡념에 시달린다고들 합니다. 이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 효과는 썩 좋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버드 총장의 연설을 듣고 나서 나는 마치 정답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영혼은 더 맑아지고 해야 할 일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3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3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버드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3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논하고 결정한 다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떤 일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번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후회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솔함이 고개를 들 염려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에 휘둘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후회할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3번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할까요? 문제의 시작, 원인 등을 깊이 생각해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에 다니는 친구 하나는 여러 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개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배경이 존재한다. 최초의 감정에 이끌리면 대상을 여러 면에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여러 시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연구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 속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우려도 있다. 이때 반드시 멈춰서서 자세히 그리고 철저히 그 상황에 대해 관찰하고
오류 없이 상황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신이 하버드에서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이 세고 너는 빨리 달릴 수 있으니 함께 사냥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당나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은 살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걸? 그렇게 사자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간 당나귀는 사자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냥을 마친 후 사자는 잡은 사냥감들을 3등분한 다음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물의 왕이니 첫 번째는 내가 가져간다. 당나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네가 사냥할 수 있도록 도왔으니 두 번째도 내 몫이어야 한다. 당나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세 번째 고기뿐만 아니라 네 목숨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당나귀는 그제야 정신이 들고 깜짝 놀랐지만 후회하기에 이미 늦은 일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당나귀는 사자와 손을 잡기 전에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쪽만 생각하고 나쁜 쪽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당나귀는 양측의 실력 차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협상이 깨지면 결국 약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에 앞서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물의 여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전면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3번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하버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급하게 행동하기보다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툴고 엉성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빠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생각하는 과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실수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미리 확실히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중국 노인들이 자주 말하는 칼을 간다고 해서 뗄나무가 늦어지지는 않는다. 이 속담도 이런 같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칼을 가는 것입니다. 설사 칼을 가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다고 해도 날카로운 칼로 뗄나무를 더 잘 자를 수 있으니 일하는 데 드는 힘이 줄어들고 효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미리 여행 루트를 짜놓고 일정을 정해 놓으면 같은 길을 계속 뱅뱅 돌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가는 도중에 허둥지둥할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3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더 나은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려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번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는 특히나 감정이 앞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들 말합니다. 아직 많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충동으로 빚어진 잘못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면 쓸데없이 돌아가거나 잘못된 길로 들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생각하라는 것은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이렇게 3번 생각하며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확실하게 고민한다면 실수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기대한 그 결과를 위한 것입니다. 일에 앞서 충분히 생각하고 중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 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감정 다스리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윌터 미셸 교수는 4살짜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사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이 아이들을 마시멜로우가 있는 방에 두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우를 하나를 더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어른이 돌아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마시멜로우 2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마시멜로우를 먹기를 원한다면 1개만 먹을 수 있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어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참을성을 발휘했는데요. 충동적인 아이들은 어른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우를 하나 꺼내 먹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흐르고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다시 조사해 보니 유혹을 이겨냈던 아이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도 강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양호한 데다가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제력이 낮았던 아이들은 적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데다 쉽게 화를 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터 미셸의 이 실험은 자기 제어 능력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버드 교수들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내 주변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도 하나같이 자신을 엄격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은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랜 습관에 관성이 붙어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이겠죠. 이런 습관을 바꿔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스스로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기회가 없는 것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어떤 나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하버드의 성공 습관을 알려주는 하버드 새벽 4시 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책틈과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